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7년 여러분과 함께 합격, 소방공무원 합격을 위한 우리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인사해 주셔야죠.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저와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첫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공무원 이제 법규를 참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 또 공부하셨던 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27년 소방 합격 대비 이 소방계 법규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최근 출제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공채 25문제, 경채 40문제인데 24년, 25년, 26년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세 문제, 화주사업법, 화재방법, 소방시설법, 공사업법, 이업물안전관리법, 그리고 종합 문제가 세 문제 나왔는데요. 올해 26년의 특징이 특히 소방시설법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보통 화재방법하고 화재방법,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이업물 안전관리법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특히 소방시설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 문제 특징이 여러 법에 걸쳐 있는 종합적인 응용적 사고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 스타일이 등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경채는 이제 40문제를 보는데요. 소방시설법이 바로 10문제. 그 다음에 화재방법이 9문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기본법 5문제, 화재소법 2문제, 그 다음에 공사법 3문제, 이업물안전법. 이거 종합문제입니다. 6개 법을 섞어서 종합적인 문제를 낸 게 4문제나 나왔어요. 이게 올해 26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6개 법을 다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야만이 문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테마별이 나오면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긁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소방기본법부터 이업물 안전관리법까지 그와 관련된 공통된 주제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죠. 자, 이렇게 출제 각 영역별로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 자, 26년 출제 경향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뭐 개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전체가 다 어려웠어요. 특히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 시간에 다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과락이 천재야. 개론 과락. 그래서 과락 넘기면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대구도 뭐 210점대가 컬라인이 형성될 것 같아요. 보니까 210점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잘 보면 되냐? 그렇게 어렵게 문제 나오면 법규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규는 여러분들이 한 만큼 출제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법규는 고득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문이 올해가 특징이 지문이 너무 길었다는 거. 개론도 어려웠는데 지문도 어렵고 그다음에 종합적 문제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학생이 좀 당황을 했었죠. 자, 그와 관련된 대비를 우리가 27년에 더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별 출제 양상을 보면 공채와 경채 모두 각 영역별 비슷한 문항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해년마다 거의 비슷한 문제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 법령 단계별 양상을 보면 공채와 경채 모두 특히 시행령과 신규칙입니다. 하위 법령들이죠. 그 중에서 이 법 자체보다는 이 하위 법령, 시행령과 신규칙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방기본법과 화재소법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벌칙에 대한 화재소법,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에 대한 벌칙을 같이 내 가지고 300만 원짜리 뭐 3년에 3초짜리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 그러면 4번에 보면 화재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히 이 더 구체적인 내용인 이 별표가 있거든요. 그 별표에 대한 출제기 영향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별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소방시설법이 가장 어려웠는데 문제 출제 경향이 그림을 제시하고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다 주어져요. 업무시설에 대한 면적을 딱 주어지고 지하층까지 여기에 설치 가능한 소방시설을 네모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개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다 머릿속에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또 출제 경향이 단순히 1, 2, 3, 4 고르는 문제인데 이제 26년 올해 문제는 전체 문제에서 보기에서 옳은 개수를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이 개수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 그래서 특히 화재 예방법하고 소방시설법 이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5번 보면 소방시설의 설치에 종합적인 응용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물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통해서 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문제 적용력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 시간에 많은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물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또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시행령 별표. 특히 그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거든요.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로 D를 봅니다. 그 부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파트 7을 보시면 소방관계 별표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주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근데 요즘 갈수록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일 마지막 쭉 보시면 이연물 안전관리법을 잠깐 보세요. 이 별표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막 출제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 혼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편리하게 제가 다 출제에 나올 만한 거 다 정리를 수업 시간에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표시하고 잘 복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한번 쭉 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도 많고. 각 법마다 전부 다 시행령, 시행규칙의 별표가 있거든요. 그 양을 전부 다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다 가지를 쳐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보면 이 소방관계법규의 각 법령의 종합적인 문제, 공채가 3문제, 우리 경채 특채가 4문제가 출제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개수 구하는 것. 그래서 한 8개, 9개 넣고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들이 다 들려버리는 거죠. 빈칸 채용 문제, 숫자 합. 그래서 이것도 한 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8자지로 나오죠. 그래서 한 면이 한 문제입니다. 네모 박스에 숫자를 다 빈칸 채워가지고 여기 들어간 숫자에 모두 합을 구하라. 이게 숫자 하나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숫자 합. 벌칙도 이번에 많이 나왔었죠. 벌칙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법에 해당하는 벌칙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을 다 이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소방기본법의 어떤 내용에 대한 벌칙 전부 다 이렇게 이음물 안전율법, 소방시설공사법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공통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상당히 이 응용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종합적인 문제의 출제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수업을 통해서 혹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습득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올해 25년, 아니 26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형태들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27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비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겠죠? 자, 27년 우리가 이제 내년 대비 소방관계 법규 학습 방향입니다. 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소법은 벌칙 등 서로 연계된 종합적인 문제로 추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좀 접근 방식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해야겠고요. 두 번째, 소방시설 공사법은 소방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이게 공사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 칠판 하나로 전체를 다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과정 단계별로 뭐 착공 신고, 완공 검사 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전체 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기술자 이제 올해 나왔는데요. 뭐 특급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들, 특급저금자, 특급감리원, 이 감리원 자격기준들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법도 이런 서류를 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이게 25년 두 문제가 출제인데 대들이 다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화재법의 시행령 발표와 시행규칙 발표에 출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양이 상당히 많은 이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 문제와 응용 문제 출제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계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법규의 계산 문제 하면 이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이연물 안전활법이 바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규에서도.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발표, 시행규칙 발표 출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에 대한 내용을 잘 습득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연물 안전활법 시행규칙 발표 부분의 출제 비중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종합적인 27년도 출제의 방향은 난이도 상승과 지문이 엄청 길어져요. 작문화. 그래서 시간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행정법 마지막에 행정법 풀어가지고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또 점수가 또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론이 어렵고 그다음에 법규는 너무 또 장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26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빡센 문제, 옳은 개수를 구하라, 숫제 합, 벌칙, 각 법령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다수 이제 27년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23년, 24년은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25년에 갑자기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26년은 더 헬이었죠. 그럼 27년은 올해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27년은 26년 이 수준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올해처럼 올해 기출을 완전 분석을 통해서 그 형태로 공부를 해야만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놓으면 대비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6년, 27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예측을 좀 해봤고요. 자, 27년 시험 대비 이제 소방관계법규 커리큘럼이다. 어떻게 수업을 제가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3, 4월이죠. 이제 기초이론으로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5, 6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발표도 더 추가해서 공부하고 7, 8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하면서 핵심 발표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강, 발표 특강을 또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9월, 10월은 이제 OX 빈칸 이론, 이제 이 기본 이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할 거고요. 별표, 이제 기출 강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은 이제 테마별, 자 주제별로.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법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계 법령에 있는 모든 법인들을 다 긁고 이혼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혼회 딱 하면 이 테마별로 이혼을 다 긁어버려야죠. 전체의 내용, 뭐 숫자, 날짜, 뭐 책임권자 하면 쫙 긁어버려야죠.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대통령으로 정하는가? 뭐 행함으로 정하는가? 이거 일명이라게 테마별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월 달은 이제 핵심 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기초이론반이 또 있겠죠? 기초이론도 해주면서, 이제 동형모고 특강, 이제 시험 대비,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형모고에서 3월 달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모고도 상당히, 주옥 같은 문제들이 다 있죠. 진도배 이상 문제와 동형모고, 프로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배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7년 수업이 이렇게 3월 달부터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것, 시험, 우리 수업 과정 커리큘럼은 상황에 따라 좀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목차입니다. 한번 책을 잠가 볼까요? 그래서 첫 표지를 보면 제 이름이 쪽이 나옵니다. 문승철. 소방직 합격에 문을 두드리다. 소방직 합격에 승부를 걸다. 소방 전문가의 철두철미한 정리. 그래서 제 이름이 바로 문승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머릿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이죠. 그 다음에 위험을 안전관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록이 바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목차대로 쭉 공부하는데 우리 법이 있고 법 아래 하위 법령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가 명령이라 하는 거죠. 이 법이 있고 이 법에 우리가 법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법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에 두 개의 하위 법령이 있어가지고 총 우리가 공부하는 게 18개 법령을 공부합니다. 법은 6개인데 각 법마다 두 개의 하위 법령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총 18개 법령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2달 동안 열심히 또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법의 책을 알아야 됩니다. 법원이라 하죠. 우리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법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법이 우리 문서로 존재하면 무슨 법이라 합니까? 성문법. 이제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의 오랜 시간 동안 정신, 관념상 존재하면 무슨 법이라 한다? 불문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선문법 국가가 불문법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문법이죠.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6개 법률도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든 이 문서화된 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문법의 가장 최고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닌데요. 이 순경, 경찰은 이게 필수 과목으로 하나 있죠. 자, 헌법의 이제 큰 틀을 정하는 거예요. 국채, 나라의 정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자,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면 안 되죠.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 이념이에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를 뭐라 한다? 공화국이라 그래요.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그건 입헌군주제라고 하고.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입니다. 그것도 그 대통령을 투표 민주 방식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이 뭘까?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참.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지금 몇 공화국이죠? 우리나라 공화국, 몇 공화국? 우리 뭐 이승만 대통령일 때는 1공화국. 그 다음에 느온 내각 질서 윤보선 대통령일 때는 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3공화국. 유신헌법 4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일 때는 5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일 때는 6공화국. 지금 6공화국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 다음 누구였나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있죠. 이 6가국 1기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지금 우리가 몇 공화국 몇 기 살고 있다? 6공화국 9기에 살고 있는 거야. 공화국이란 뭐냐면 헌법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는 거야. 개정이 될 때. 그러면 공화국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을 바꾸면 7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7공화국. 지금은 6공화국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의 기본이다. 6공화국 9기에 살고 있구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뭐 3공화국, 5공화국 막 이런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헌법에 우리나라 국채,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이걸 규정하고 있고요.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 있는 내용 중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로 넘기냐? 법률로 넘깁니다. 그래서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넘긴다.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법치국가죠. 형식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가 있는데 우리 법률 유보입니다.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법률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 법률은 누가 만드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소방기본법 6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법, 소방기본법 등 6개 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모두 국회의원들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위 법령으로 넘깁니다. 그게 바로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이 명령에는 대통령이 만들면 그걸 시행령, 즉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자, 국무총리한테 넘기면 총리령, 각부 장관한테 넘겨버리면 우리가 부령이라는데 그걸 시행규칙. 우리 소방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을 누가 다 만들어주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든다 해서 무슨 령이라 한다? 행정안전부령. 이 대통령 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 이걸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죠.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이것도 6개가 있겠죠. 이걸 또 구체화시킨 게 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각 법에도 6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18개 법령이라 하죠.
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기본 법령하면 법률과 대통령, 행안부령, 즉 시행규칙과 시행령까지 합쳐서 법령이라 합니다. 그 법에 이업물 안전관리 법령하면 이업물 안전관리법, 이업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업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업물 안전관리 법령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면 시도의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회가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청 건물 옆에 의회가 있거든요. 이 조례는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률 명령은 대한민국 전 영역에 다 적용되는데요. 이 조례는 어디 맞으면 관할 이 조례는 시도조례를 하는데요. 이 관할 시도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조례하면 어디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대구광역시만. 서울특별시 조례하면 서울특별시만. 그래서 장소의 효력 범위가 한정돼 있죠. 헌법, 법률, 명령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모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국민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례는 그 관할 지역만 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장소의 효력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보적 가장 하위 법령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 만들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 넘긴다.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이라 하죠. 갑부 소관부처 장관에 넘긴다. 시행규칙, 행안부령. 자, 그런데 이 행안부령에 없는 내용, 더 구체적인 누구한테 넘기냐면 소방청장한테 넘겨버립니다. 이 소방청이 정하는 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 하죠. 이건 뭐냐? 상급기관이 그래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명령이 되는 것으로 이건 기관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딱 정하면 우리 소방기관에만 적용되는 거야.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소방청이 정한다. 여기까지만. 뭐 소방청이 정하고 고시한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에는 훈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명령, 지시, 고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면 이 국무총리가 정하는 훈령 중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훈령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법규명제 성격을 띤 훈령이다. 이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우리 소방목교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뭐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이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하고 고시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 근데 이건 나오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세부 사항은 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법 공부하다 보면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소방청장을 다른 인물로 바꿔서 뭐 행안부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문법 이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법률과 명령. 그다음에 뭐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가. 뭐뭐 필요한 소방청이 정하는가. 이건 몇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문법에는 우리가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죠. 자, 조리가 있습니다. 선법과 불문법이 없으면 마지막 판단인 조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 즉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는 거죠. 선무법도 없고 불문법도 없으면 조리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은 우리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다. 이게 자연의 이치를 따져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을 판단하는 게 조리예요. 결국 법은 국민들의 약속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전부 다 풀립니다. 자, 이게 바로 법의 체계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법률과 이 명령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의 체계, 법원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사회 시간에.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럼 법률의 구성을 봅니다. 제정 및 제명입니다. 소방기본법. 뭐 이음을 법령이 있고 법칙 들어가면 법령이 있고 법령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칙, 실제 규칙입니다. 자, 총칙 규정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법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총칙 파트, 그다음에 실체 규정, 그 다음에 보칙, 마지막이 바로 벌칙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6개 법률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 규정,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그 다음에 벌칙. 이 4개의 영역으로 크게 법이 구성되어 있다. 자, 총칙은 그 법률의 전반에 공통된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실체 규정은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 법률의 본질이고 핵심적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은 이 실체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서. 그 다음에 실체 규정이 없는 내용, 빠진 부분을 이 보칙에서 보충주로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을 부과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벌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소방법규도 행정법의 부속 법령입니다. 행정과 관련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벌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칙 규정이 있고 벌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6개를 공부하면 가장 마지막 파트에 벌칙인데요. 이걸 행정벌이라 합니다. 행정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면 벌을 부과한다. 여기는 2가지가 있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있죠. 행정형벌은 이제 형법상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로 부과하고, 행정질서벌 하면 미미한 사질서나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0만의 과태료, 500만의 과태료 이게 법의 마지막 파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행정질서벌. 이건 이제 공무원이 바로 부과하는 거죠. 자, 공무원이나 행정청이 바로 부가징수하는 걸 과태료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면 사회질서를 위반했죠. 바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바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행정형벌,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나오면 반드시 이제 수사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선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정형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트에서 모든 법마다 이 벌칙 규정이 다 있다는 거. 그때 가서 또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법의 이제 구성 체계, 총칙 파트가 있고 실체 규정이 있고 보칙, 마지막 벌칙으로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앞으로 이제 법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방향,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라잡이.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체를 잘 알자.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권한권자, 책임권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꼭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하느냐, 시류사가 하느냐, 소방본부장이 하느냐, 소방서장이 하느냐, 소방대장이 하느냐, 관계인이 하느냐, 시공자가 하느냐. 그와 관련된 주체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소방복귀의 약 60, 70%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 뭐 현장 확인 완검사 대상 해당하는 것. 이 대상 범위가 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범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범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숫자와 싸움에 우리 법규는 그래서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약 80%가 출제된다. 그래서 대상 범위와 숫자가 우리 법규에 거의 80% 이상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도 마지막 서술어가 중요한데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문장 하나가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재량행위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기속입니다. 즉 의무적이죠. 반드시 해야 되고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의무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앞으로 구별하는데 8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공부할까요? 자, 다섯 번째, 뭐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이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법에서 구체의 내용을 뭘로 넘길 것인가? 대통령으로 넘길 것인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것인가? 시도 조례로 정할 것인가? 시도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소방청장이 정한다. 뭐 정하여 고시한다 하면 앞에 주제는 다 소방청장입니다. 이걸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자, 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5페이지. 그 문제를 보시면 25년 기출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대통령, 즉 뭐 소방기구 시행령으로 가거나 뭐 행안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정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내용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또 뭐를 통해서 기억하냐? 암기 공식을 통해서 가볍게 해결하자. 이것도 나올 만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암기 공식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쉽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소방법규에서 계획이 딱 3번 크게 나오거든요. 뭐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수립 시행 관련된 내용,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종합계획, 소방업무의 종합계획,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 누가 다 수립하냐?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이건 3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무슨 계획 나오면 소방청장이 5년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건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공부 안 해도 계획 나오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바로 계획과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20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체를 잘 알자. 대상 범위를 잘 기억하자. 숫자를 잘 기억하자. 서술에 조심하자.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가, 행안부로 정하는가, 시도조로 정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은 다 소방청장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것. 그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다 일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 목차를 봅니다. 이 소방기본법도 이제 쭉 공부하는데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 규정이죠. 제2장이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제3장이 화재 예방과 경계. 이게 삭제가 돼가지고 화재 예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제4장이 소방활동, 제5장 화재조사, 이 삭제되고 화재조사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죠. 조사법으로 조사법이 신설된 겁니다. 제6장 구조 구입니다. 별도의 법률을 정한다. 이게 바로 129 구조 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건 우리 법규에 문제 나오지 않고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구급 파트에서 129 구조 구에 관한 법률을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고 특히 구급대원들, 구급경체들은 이거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죠. 응처하면서. 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을 정한다. 이거 바로 의용소방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개론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법을 이 두 개는 세세한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제7장이 소방산업의 육성지능 지원, 제8장이 한국소방안전원. 자, 여기 2장부터 8장까지가 실체 규정입니다. 이게 소방기법의 핵심이죠. 핵심적 내용들이다. 총칙이 있고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실체 규정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보충이죠. 보충. 메꾸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보칙이다. 마지막에 이제 벌칙 파트입니다. 요즘 이 벌칙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벌칙을 다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벌칙을 암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찮고 또 이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또 암기 공식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뭐 쉽게 여러분들 벌칙 거저 먹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크게 법은 어떤 법이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크게 법 자체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하나가 일장 총칙, 그 다음에 실체 규정, 그 다음에 보칙, 그 다음에 벌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이 총 1장부터 10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1장 총칙부터 공부를 하겠죠. 자, 11번에 제1장 총칙 구성입니다. 제1조부터 7조까지가 제1장 총칙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소방기관의 설치 등. 2번 119 조합상실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제4장 자, 문제가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특채 40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승진 문제입니다. 25년도 승진 기출이죠. 자, 소방기본법상 제1장 총칙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방기관의 설치 몇 조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몇 조에 있습니까? 3조. 119 종합소 설치 운영 4조. 서무의 종합계획 6조에 있죠. 1조부터 7조까지가 바로 총칙 파트입니다. 근데 소방력 기준은 아니죠. 이게 답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몇 조에 있냐면 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8조인데 제2장
소방장비 및 제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죠. 이게 바로 특채기출. 똑같은 문제가 25년 승리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채도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소방기본법 제1조 아니 1장의 총칙은 제1조부터 몇 조까지가 제1장 총칙 파트다? 7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몇 조에 뭐가 있는 거 그거 외우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총칙은 외워야 됩니다. 자, 1조가 뭡니까? 목적. 2조가 뭐죠? 정의. 3조가 뭡니까? 소방기관의 설치 등. 4조 2가 뭡니까? 4조 2 소방공무원 배치. 그 다음에 3조의 3이 다른 법률과 한계. 4조가 뭡니까? 1구 종합상시. 4조 2가 뭔가? 소방정보 통신망 구축 운영. 4조의 3 소방기술 민원센터 설치 운영. 5조가 뭡니까?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 등. 6조가 뭔가요?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7조가 소방의 날 제도 운영.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다음 주 올 때 1조부터 몇 조까지를 암기한다? 7조까지를 암기해 와야 됩니다. 제가 3조 하면 법 조문의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3조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3조 7조 소방의 날 제조 운영. 1조부터 7조까지 그냥 제가 몇 조 하면 이 법명을 딱 말해줘요. 조문 제목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한 문제거든요. 알겠죠? 이게 총칙입니다. 열 수 있겠죠? 다음 주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딱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면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하면 상품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우리 법규 수업은 문답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지루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답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딱 알고 대답하면 제가 또 상품 주고 초콜릿 하나 딱 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화를 줘야 돼요. 보상을 줘야 또 암기하니까. 그래서 재밌게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1조부터 몇 조까지를 기억하자? 7조. 이게 바로 제1장 총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총칙 수업을 들어가야겠죠? 제1장 총칙입니다. 이 총칙 제1조 목적을 공부하고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목적을 보도록 하죠. 책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 이 소방의 목적입니다. 자, 이 1조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새기자. 가슴에 품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예방에다 가로치고 경계 가로치고 진압 가로치고 기읍,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으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그 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하여 구조 구호에다 밑줄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공의 안녕에다가 리얼, 질서유지에다 밑줄, 복리증진이라 밑줄, 복리증진의 이바잠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소방의 목적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을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지원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이겁니다. 시작!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그 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의 이바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거 딱 암송을 해야 돼요. 시 한 편 암기한다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소방공무원에서 소명의식, 사명감이 생겨요. 알겠죠? 자,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읊도록 하죠. 그리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우리 소방의 목적 제1조 이 부분 시작.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그 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주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 소방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특히 여기 아래다가 하나 오답을 써놓을까요? 예상 오답을 써놓습니다. 공공의 안녕입니까? 공공의 안전입니까? 안녕이에요. 우리가 처음 법을 만나잖아요. 소방기본법. 처음 만나면 인사해야죠. 여러분 안녕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얼굴 텄어요. 그 다음부터 뭐해? 식사했니? 잠은 잘 잤어?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죠? 안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책을 넘겨볼까요? 자, 화재 예방법으로 가봅니다. 오십구 페이지. 그 목적을 보세요. 거기는 공공의 안녕입니까? 안전입니까? 안전입니다. 노란색 가야죠. 자, 여러분 소방기본법에만 목적이가 공공의 안녕이고 다른 법에서는 목적이 전부 다 뭐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안전. 소방시설법도 소방시설 공사법, 이음을 안전관리법도 전부 다 뭡니까? 공공의 안전이에요. 기본법만 안녕이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요. 왜?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면 안녕, 헬로, 하이.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하는 거예요? 잠 잘 잤어? 여러분의 신분의 안전을 물어보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빡센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승진기출입니다. 24년. 이걸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예방경계 진압이 정답이었죠. 우리 시험은 이 안녕을 안전으로 나와서 틀렸죠. 옛날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 요즘 문제 스타일이 승진기출이 있어요. 이번에 26년에 우리 소방국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문제야? 승진기출의 문제 형태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진시험이 매년 언제 시험이 있냐? 11월 첫 주에 있어요.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뭐 해봐야겠다?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 매년 11월째가 바로 3월 달이니까 바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출제자가 바로 그대로 우리 소방사 시험 출제자야. 문제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은 또 합격을 하면 이제 현직이 돼서 또 승진 공부를 할 때 또 저를 피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만나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염려 위 달 때까지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의 올가미에 탁 옥매이게 돼 있어요.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승진기출 스타일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승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직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짜투리 시간 근무하면서 빈 시간을 열심히 또 암기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여러분들도 수업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반드시 저한테 뭐 해야 돼요?
질문을 꼭 해주세요. 저 질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꼭 합격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또 길을 줍니다. 합격하자 하면 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질문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많은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쉬었다가 2주부터 공부하도록 하자.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